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집합 중단원 문제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는 189페이지부터고요. 1번부터 볼게요. 다음 중에서 집합인 것에는 동그라미, 집합이 아닌 것은 X라고 했는데 뭐 간단하죠? 우리 이런 거 이제 연습 많이 했으니까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인구가 많은 도시. 요 많다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죠?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집합이 아닙니다. 우리 반에서 안경을 쓴 학생의 모임, 이거는 확실하죠. 안경 썼는지 안 썼는지 이건 확실하기 때문에 요거는 집합이 될 거고요. 작은 짝수, 얼마나 작아야 작은 짝수인지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죠. 이것도 집합이 아닙니다. 1의 자리 숫자가 5인 자연수들, 이건 명확하죠. 그쵸? 뭐 무한히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다 모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집합입니다. 그래서 XOXO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2번, 다음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일일이 하나하나 다 그 원소들을 써주시면 돼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14의 약수들을 모아놓으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집합은 1, 2, 7, 14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교에서 약수나 배수 이런 거 얘기를 할 때는요, 자연수에 한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가끔 이런 거를 뭐 선생님 음의 약수도 써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음의 약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네, 그냥 자연수 아니면 뭐 양의 약수가 결국엔 자연수가 되겠죠. 그냥 자연수 범위에서만 약수 배수를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보시면요. 여기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방정식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 집합은 어떤 집합이냐면은 이 방정식에 해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집합 어떻게 쓸 수 있다? 안에 있는 방정식만 풀면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 바로 되실 거고요. 네, 요건 익숙하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x 4랑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원소 2개 써주면은 끝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쓰는 게 원소 나열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갈게요. 두 집합 A, B 사이의 포함 관계를 이 기호, 부분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죠. 이걸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했는데 1번 보시면 A는 1, 3, 5 다 홀수죠. 근데 B는 홀수 전체잖아요. 그럼 1, 3, 5뿐만 아니라 뭐 7, 9, 11 이런 애들도 다 들어있는 집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A는 4의 약수를 모아놓은 집합인데 4의 약수라고 하시면요 1, 2, 4 이렇게 3개가 있죠. 그러면은 보니까 B의 원소 2, 4가 A의 원소에 다 들어있죠. 그럼 이거 뭐라고 한다?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3번도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4번 보시면요. 전체 집합 U 1부터 12까지 자연수고 두 부분 집합 A, B가 나와 있는데 B처럼 그냥 12의 약수라고 쓰면은 원소를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거는 원소나열법으로 써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12의 약수 1, 2, 3, 4, 6, 12 이렇게 6개 나열해서 써주시면은 보기가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것들을 다 구해볼 건데요. A 합집합 B 먼저 구해보시면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거 그냥 A 합집합 B만 구한다 라고 하면은 그냥 열심히 A랑 B 들어있는 원소들 쭉 나열해서 쓰면 되잖아요. 근데 2, 3, 4번 보니까 이거 뭔가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해결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집합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A는 2, 3, 5, 7, 11이고 B는 1, 2, 3, 4, 6, 10이죠. 적당히 이렇게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당장 뭐 2나 3 같은 게 들어가죠. 그럼 일단 네 2랑 3이네요. 여기는 원소들을 한번 쭉 써줄 건데 일단 교집합 A와 B의 교집합은 2와 3으로 구성된 집합입니다.
그리고 A 나머지 써주시고요. 5, 7, 11. B 같은 경우는 이제 1, 4, 6, 12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 U는 지금 1부터 12까지 자연수니까 여기 1, 2, 3, 4, 5, 6, 7까지는 있죠. 8, 9, 10 요 3개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끝나죠. 그쵸? 그럼 첫 번째 A와 B의 합집합을 찾아라. 그러면은 1, 2, 3, 4, 5, 6, 7, 11, 12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A 교집합 B 이거는 2랑 3밖에 없죠. 그리고 세 번째 A의 여집합 찾으라고 했는데요. 그럼 A 바깥에 있는 것만 다 써주시면 됩니다. 1, 4, 6, 8, 9, 10, 12 그리고 마지막으로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죠. 그쵸? A에 대한 B의 차집합 요거 어떻게 됐었죠? 그쵸? 이 부분이죠. A에서 B와 공통된 부분을 제외한 지금 제가 파랗게 색칠한 부분이 A에 대한 B의 차집합입니다. 자, 그럼 저기 있는 원소들 5, 7, 11 3개밖에 없죠. 이렇게 써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자돈에서 굉장히 많은 기호들을 배우고 여러가지 집합들을 배웠는데 그게 어떤 건지 일단 명확히 아시는 게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총 4문제 기본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5번부터 9번까지 190페이지 내용 풀어볼 거고요. 먼저 5번. 여기서부터 갑자기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기는 해요. 그래도 다 우리가 배운 내용이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먼저 5번 전체 집합 U가 A, B, C, D, E고요. 요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 집합 A는 A, D와 서로소인 집합을 모두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집합들을 직접 다 구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주어진 집합 A와 서로소라고 했으니까 그쵸? 주어진 집합과 서로소여야 돼요. 그럼 우리가 찾는 집합은요. 우리가 찾는 요 집합은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A, D, E를 A, D, E가 들어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뭐 한글로 한번 적어볼게요. A, D, E를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을 우리는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우리가 찾는 집합은요. 일단 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여기서 A, D, E만 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A, D, E만 빼고 그럼 뭐만 남는다? B랑 C만 남겠죠. B랑 C. 그렇죠? 그럼 B랑 C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을 다 찾아라 이거예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부분 집합 공집합 있죠? 그쵸? 공집합 어차피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서로소잖아요. 그쵸? 공집합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B 하나 들어있는 거, C 하나 들어있는 거 그리고 B랑 C 둘 다 들어있는 거 이렇게 총 4개의 집합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직접 다 찾아주는 게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갈게요. 두 집합 A는 이제 5의 약수고 B는 10의 약수래요. 그럼 이것도 그냥 한번 써보세요. 저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돼 있으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A 5의 약수니까 1, 5, 10이 1, 5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B는 10의 약수니까 1, 2, 5, 10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A는 B의 부분 집합이구나. 그쵸? 이게 안 와닿으시면은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런 느낌이란 얘기죠. 그쵸? 여기 A에 1, 5 들어가 있고 이 바깥쪽에 2랑 10 있는 이런 느낌으로 벤 다이어그램도 그려질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A랑 우린 X라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A랑 X랑 교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 나왔다. 이게 무슨 얘기죠? A와 X는 서로소란 얘기죠. 그럼 공통된 원소가 없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A랑 X 교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 나왔다는 거는 곧 무슨 얘기다? X는 1을 원소로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5도 원소로 갖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B랑 X랑 합집합을 했더니 B가 나왔대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합집합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온다? 뭔가 특이한 경우에는 포함 관계를 꼭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자, 그럼 B랑 X랑 합쳤더니 B가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는 X는 어떤 애다? 이거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두 개 그리라고 했죠? 어차피 포함 관계가 있을 거니까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그런데 B랑 X랑 합집합해서 B가 나오는 경우는 요 두 번째 경우죠. 그쵸? 첫 번째 경우는 아닙니다. 두 번째 경우다. 그러면 우리 어떤 거 할 수 있다? B랑 X랑 합집합해서 B였단 얘기. 요거는 X가 B의 부분 집합이었단 얘기예요. B가 뭐였죠? 1, 2, 5 그리고 10을 원소로 가지는 애였죠. 자, 그럼 이제 X는 뭐다? 집합 X는 B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런데 1과 5를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이니까, 자, 이거 구하는 거 제가 공식 알려드렸죠? 증명도 해드리고 원리도 알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B의 원소의 개수 4개니까 일단 B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입니다. 근데 1과 5를 빼고 생각해야 되니까 2개 빼면 되죠? 따라서 2의 제곱, 총 4개. 이걸 만족하는 집합 X는 4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물론 그 집합들을 우리가 5번에서처럼 똑같이 다 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1과 5를 빼고 2와 10 가지고 부분 집합 만들면 되니까 5번이랑 사실은 같은 문제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 다음 7번 갈 건데요.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는 원소의 개수가 16개, B는 13개, A에 대한 B의 차집합 원소의 개수는 9개다.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라고 했는데 요거 제가 마지막에 정리해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에는, 그쵸? 벤 다이어그램에는 원래 원소를 넣죠. 원소를 넣죠. 요 안에 뭔가를 쓰면은 그건 원소예요. 근데 편의상 우리가 이 벤 다이어그램에 각각의 영역 있죠. 여기, 여기, 여기. 이 영역에다가 각각의 원소의 수를 좀 적어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자, 봅시다. A에 대한 B의 차집합 원소의 개수가 9개죠. 근데 저기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그쵸? 그럼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 9라고 적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A의 원소의 개수 16개죠. 그쵸? A의 원소의 개수 16개인데 이미 여기 9개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요 나머지 여기 몇 개가 들어가야 된다? 원소가 7개가 들어가야 되죠. 그쵸?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으로 B의 원소 13개예요. B의 원소 13개인데 이미 여기 7개가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6개는 여기 있겠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 안에 각각의 집합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를 적어 넣어 봅시다. 자, 그럼 이제 끝났죠. 우리가 찾으려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뭐다? 그냥 9 더하기 7 더하기 6 하면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22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식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편한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8번 갈게요. 8번? 네, 여기 있네요.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자연수 K의 배수의 집합을 AK로 나타낸다. 이때 세 집합 A2, A3, A5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를 구하시오 했는데, 네, 이런 문제도 뭐 자주 나오는 유형이긴 한데 만약에 이런 걸 처음 봤다,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직접 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K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했죠. 근데 문제 A2, A3, A5가 있잖아요. 다 적어보세요. 처음 봤잖아요. 그쵸? 이런 기호 처음 보셨죠? 그럼 일단 다 나열하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A2는 2의 배수의 집합이죠. 그쵸? 2의 배수의 집합 2, 4, 6, 8, 10, 12 이런 애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50 이하의 자연수니까 50까지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쵸? 50도 2의 배수니까. 자, 그 다음 3의 배수의 집합 A3죠. 그럼 3, 6, 9, 12, 15, 18 이렇게 쭉 갈 거예요. 자, 그런데 3의 배수 51은 3의 배수죠. 근데 50 이하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3 빼면은 48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총 16개의 원소를 이렇게 가지게 될 거고요. A5는 5의 배수니까 5, 10, 15, 20, 25 이렇게 쭉 가서 어디까지 간다? 50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A2, A3, A5 직접 구하세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할 게 뭐냐? 좀 복잡하게 나왔는데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자, 일단 A2와 A3를 합집합을 하래요. 이거 좀 힘들어 보이는데? 그쵸? A2와 A3를 합집합을 해라? 뭔가 그러면은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인 애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그쵸? 그 중에서 이제 뭐 하면 된다? 5의 배수랑의 교집합을 찾으면 되는데 이거 조금 헷갈려 보여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요런 거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이 형태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요 형태? 그쵸? 뭐 하면서 집합에 연산하면서 분배 법칙 할 때 저거 보셨죠? 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이거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이 부분 얘를 요렇게 분배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거 순서 좀 바꿔 쓸게요. A2랑 A5 교집합하고요. 그리고 A3랑 A5 교집합하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사이에 있던 요 합집합 기호 있죠? 이게 어디로 온다? 요 가운데로 이렇게 온다. 이런 식으로 제가 분배 법칙을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A2 교집합 A5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위에서 보이는 거 A2랑 A5 공통된 원소 찾으면 되는데 여기 10 있고 여기 10 있죠?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원소가 올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요 15는 안 될 거예요. 얘가 2의 배수가 아니니까. 근데 20은 2의 배수니까 A2와 A5의 교집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은 50도 2의 배수죠. 그러면은 이것들이 다 원소로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하나 찾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자, A2랑 A5 다시 말해서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죠. 그쵸? 2의 배수면서 5의 배수인 수 뭐다? 그쵸? 10의 배수죠.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바뀐다? A2 교집합 A5를 그냥 10의 배수의 집합으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셨나요? 그쵸?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니까 10의 배수의 집합이고 그걸 우리는 A10으로 나타내면 되죠. 자, 그럼 이거 똑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A3 교집합 A5인데 이건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니까 결국 뭐의 배수다? 그렇죠. 15의 배수입니다.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인 거 15의 배수.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끝났죠. 우리가 찾는 건 뭐예요? A10 그리고 A15의 합집합입니다. 그럼 뭐 하면 되냐면요, 10의 배수랑 15의 배수 그냥 다 찾으면 돼요. 근데 이게 어차피 많지 않은 게 50 이하의 자연수니까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A10에 해당하는 거 10, 20, 30, 40, 50 써주고요. 그 다음에 15의 배수 15랑 30이랑 45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된다? 겹치는 거 빼면 돼요. 그쵸? 그럼 여기 30, 30이니까 이거 하나 빼주면은 겹치는 거 이제 없죠. 그쵸? 그럼 총 7개의 원소가 생깁니다. 되셨나요? 네. 원소가 7개니까 답은 7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원소들을 구할 수도 있고 그 개수만 이렇게 세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모르는 거 뭐뭐라고 나타내자 이렇게 새롭게 뭔가를 정의하는 게 나오면은 그게 바로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은 무조건 나열해서 그 정체를 한번 파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8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문제집을 풀더라도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니까 이건 좀 기억을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9번으로 갈게요. 전체 집합 U는 12하의 자연수고요.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 집합 A를 직접 구해라 라고 했죠. 그럼 요거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까요? 네, 벤 다이어그램. 근데 A와 B가 뭔가 포함 관계가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이 부분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1이랑 5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다라고 했죠. 자, 근데 이거 제가 많이 알려드렸던 표현이에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된다? A-B, 즉 A에 대한 B의 차집합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A에서 B 뺀 나머지 부분이 원소가 1이랑 5가 들어있는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1이랑 5가 들어갑니다.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얘라고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느낌이 오시죠? 그쵸? 자, 뭔 얘기냐면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있잖아요. 요거는 전체 집합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랑 같죠? 그쵸? 이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려나?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인데 거기서 A 교집합 B를 뺀 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집합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 표현을 좀 지워야겠네요. 자, 전체 집합에서 A 교집합 B를 뺀 게 저 네모친 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거꾸로 알 수 있는 거 A 교집합 B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을 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에서 저 네모친 거에 해당하지 않는 3, 7, 9 이렇게 있죠. 3개가 있네요. 요게 A 교집합 B가 됩니다. 자, 그럼 뭐예요? 여기 3, 7, 9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찾는 집합 A는 뭐다? 네, 그냥 바로 읽어주시면 되죠. 1, 3, 5, 7, 9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집합 A가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림 그려가지고 푸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겠죠. 전체 집합 U는 24 이하의 자연수고요. 부분 집합이 이렇게 있대요. 자, 그랬을 때 이것도 많이 보던 표현이죠. A 여집합 B의 여집합을 합집합을 했다는 건데 이거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 하면서 많이 했던 표현이죠. 자, 뭐예요? 이거 어떻게 바꾸면 좋더라? 드모르간의 법칙 써가지고 n에다가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으로 쓸 수 있더라 하는 거. 요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자, 그럼 이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도 했었죠.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마이너스 n A 교집합 B 해주면은 위와 같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자, 그럼 일단 전체 집합의 원소는요 1부터 24까지 자연수니까 24개가 있겠죠. 자, 여기 마이너스 뭐 해주면 된다? A 교집합 B 찾아주면 된다. 근데 A, B 두 집합이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자, 그럼 A는 3의 배수니까 3, 6, 9, 12, 15, 18, 21, 24 이렇게 있겠죠? B는 18의 약수니까 1, 2, 3, 6, 9, 18 이렇게 6개가 있을 겁니다. 그럼 A와 B의 교집합 A와 B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 뭐예요? 3, 9, 18 6도 있죠? 3, 6, 9, 18이죠? 총 몇 개다? 4개다. 그쵸? A 교집합 B가 3, 6, 9, 18이니까 요 원소의 개수는 4개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2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의외로 간단했던 문제고요. 자, 그 다음 11번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합을 설명하라 라고 했는데 이런 거 나왔을 때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할 수 있었죠.
그쵸? 벤 다이어그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림 그리는 거니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식으로 풀 때는 이제 왼쪽에 있는 식을 잘 정리했을 때 오른쪽이 나오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차집합일 때는 식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쓰는 방법이 뭐였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A 마이너스 B, 요거는 A 교집합에 B의 여집합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그쵸? 자, 그럼 이거 이용하시면요, 여기 A-B 앞에 있죠? 이거 바꿔줄게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그 다음에 괄호하고 마이너스 C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 있는 거, 이 괄호로 묶인 게 어차피 하나의 집합이잖아요. 이 집합에서 C를 또 뺀 거니까 요거 교집합에 C의 여집합으로 묶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거 어차피 교집합이니까 우리 괄호 상관없죠. 괄호 어떻게 씌워도 상관없어요. 자, 이쪽에다가 씌워도 괜찮고. 자, 그럼 이제 뭐가 돼요? 이 부분, 이거 드모르간의 법칙 할 때 많이 봤던 모양이죠. 그럼 A 교집합에 저 파란 부분 뭘로 바뀐다? B 합집합 C의 여집합으로 바뀌게 되더라. 그쵸? 이러고 나면 끝났네요. 위에 있는 모양이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식으로 증명할 때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볼게요. 어느 학교 학생 50명을 대상으로요, 축제 포스터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A, B 선호도 조사를 했대요. 네, 그랬을 때 A안과 B안을 모두 택한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일단 학교 학생이 50명이에요. 근데 A안 택한 게 28이고요 B안 택한 게 35이에요. 그럼 그냥 둘 다 28 더하기 35 해봐도 딱 50보다 크다는 게 바로 나오죠. 그러면은 A안과 B안을 모두 택한 학생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고,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일단 A안과 B안을 모두 택한 학생이 제일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A안과 B안 모두 택한 애들이 제일 많으려면은 A안 택한 게 28명이잖아요. 그쵸? 얘네가 전부 다 B안을 택하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다가. 되셨나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A안을 택했던 28명 모두가 B를 택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찾는 최대값은 28명이 될 겁니다. 모두 택한 학생이 28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모두 택한 애들이 최소가 되게 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최대한 A, B가 떨어져 있어야 되죠. 모두 택한 게 최소란 얘기는 공집합, 공집합이란다. 교집합이 최소가 돼야 되잖아요. 원소의 개수가. 그쵸? 최대한 A, B를 떨어뜨려 놔야 돼요. 여기까지는 느낌 오시죠? 자, 그럴 때 우리 요 부분에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자, 여기서 봅시다. A1과 B1 각각 28명이랑 35명이죠. 이렇게 더해보시면요, 총 63명이 나오죠. 그쵸? 63, 28 더하기 35면 63이잖아요. 자, 그런데 학교 학생이 50명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63명 중에 50명을 빼면은 13명이 되죠. 그쵸? 이 13명이 어떤 애들이다? 둘 다 택한 애들이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돼야지. 자, 그럼 A만 택한 친구들은 15명이겠죠. B만 택한 친구들은 22명이겠죠. 그럼 이 15 더하기 13 더하기 22를 했을 때 뭐가 나와요? 50명 전체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거다? A, B 둘 다 안 택한 애들은 한 명도 없단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돼야지 이제 요 가운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소가 됩니다. 되셨나요? 이 상태가 돼야지 최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최소값은 13이 돼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완전히 A가 B에 포함이 될 때, 이때가 둘 다 택한 애들이 최대가 되는 거 너무 당연할 거고, 그리고 최소가 되려면은 최대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때는 근데 최대한 멀리 떨어지더라도
일단 A, B 합쳤을 때 63이란 얘기는 적어도 13명은 둘 다 선택했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8과 13으로 최대 최소값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 갈게요.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일 때 집합 B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구하시오 나와 있네요. 자, 보시면 이것도요. 어차피 전체 집합 1부터 10까지니까 네, 이거 그냥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나 이런 것들 다 쓰면 되겠죠. 그쵸? A에 대한 B의 차집합 짝수니깐요 2, 4, 6, 8, 10이에요. 요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쓰면서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그 옆에 A 합집합 B에다가 A 여집합이 있는데 어이구 교집합이죠. 교집합에 A 여집합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뭔지 한눈에 안 들어온다 하시면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뭐 벤 다이어그램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요 제가 얘를 이런 식으로 차집합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볼게요. 그쵸? 교집합에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차집합으로 바꿔 쓰실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A 합집합 B A 합집합 B에서 A를 빼요. A를 빼요. 남는 건 뭐예요? 이 부분만 남겠죠? 자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식이 의미하는 거 뭐였다? 이거 알고 보니까 B-A였단 얘기예요. 이게 뭐다? 홀수인 소수라고 했는데 홀수인 소수 그러면은 2는 빼고 생각해야죠. 3, 5, 7만 남습니다.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일단 되셨죠? 자, 그랬을 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래요. 이때 집합 B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푸는 게 편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죠? 자, A와 B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일단 A에 대한 B의 차집합에 들어가는 원소가 2, 4, 6, 8, 10이니까 그거 쓰고 시작을 하죠. 자, 모양 다시 예쁘게 만들어줄게요. 2, 4, 6, 8, 10 그쵸? 그 다음에 B에 대한 A의 차집합 3, 5, 7이죠. 자, 근데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잖아요. 그 상황에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어야 돼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어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이 A-B 이 부분이랑 B-A는 변하면 안 되죠. 문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건드리면 안 돼요. 여기랑 여기는 고정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뭐다? 교집합 부분이죠. 그쵸? A의 원소의 개수를 최대로 하려면은 여기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교집합을 건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남아있는 원소 전부 다 교집합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쵸? 이런 데 집어넣는 게 아니라 AB 바깥쪽에 넣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원소를 많이 넣어줘야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이 교집합에 뭐 넣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1 들어가죠? 2, 3, 4, 5, 6, 7, 8, 9도 들어가죠. 나머지 이제 더 넣을 거 없죠. 자, 그럼 A는 뭐다? 2, 4, 6, 8, 10에 1이랑 9까지 포함을 시키면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은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여기다 직접 쓰죠. 여기 들어갈 거 1이랑 9예요. 이때 집합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집합 B는 13579가 되겠죠. 그쵸? B는 13579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추론을 해서 푸는 문제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14번 갈게요. 마지막 문제네요. 집합이라 그런지 조금 빨리 왔습니다.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7의 배수가 아니고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 아닌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7의 배수를 구하는 건 쉽죠. 근데 7의 배수가 아닌 거 구하는 거 좀 수가 많지 않아요? 그쵸? 7의 배수는 어차피 1부터 100까지 100 미만이죠? 1부터 99까지 7의 배수다? 어차피 열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7의 배수가 아닌 것들은 80 몇 개가 될 거란 얘기죠. 그쵸? 마찬가지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자연수 이건 뭔가 찾기 쉬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제가 아까 3이라고 했나요? 그쵸?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애들은 찾기가 쉬운데 3이 아닌 애들? 뭔가 더 많을 거란 얘기죠, 숫자가.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볼게요. 자, 제가 A라는 집합을 100 미만의 자연수 중 7의 배수라고 해볼게요. 그쵸? 그러면은 문제 요 부분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7의 배수가 아니고 7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에 해당하는 거는 A의 여집합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아닌이라고 했죠. 그럼 그냥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애들을 모아놓을게요. 그쵸? 5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자연수. 물론 요거 100 미만의 자연수 중이죠.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5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자연수. 그쵸? 그럼 제가 저기 파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은요 3이 아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B의 여집합이죠.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7의 배수가 아니고 이거는 AND죠. AND. 자, 그럼 뭐예요? 둘 다 동시에 만족이니까 교집합입니다. 그럼 우리가 찾는 거는 뭘 찾는 거냐면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모양 아까도 봤네요. 계속 나오죠? 무슨 모양이다? 드모르간의 법칙에서 나왔던 내용이다. 자, 그러면은 자 초록색으로 줄 그어놓은 부분이요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으로 쓰실 수가 있을 거고 이거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 그쵸? 근데 전체 집합 100 미만의 자연수니까 1부터 99까지죠? 그 원소의 개수는 99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만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차근차근 이제 하나씩 해보도록 합시다. 자,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7의 배수인 것들. 자, 7부터 시작하죠? 14 쭉 가다가 어디까지 가요? 98까지 가겠죠. 그쵸? 98이 10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제일 큰 7의 배수잖아요. 그쵸? 7 곱하기 14니까. 그럼 이거 총 몇 개다? 14개의 원소가 있죠? 그쵸? 이건 7 곱하기 1이고 7 곱하기 2고요. 이건 7 곱하기 14니까 총 14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다 N, A는 14란 얘기예요. 되셨죠? 자, 두 번째 B, 5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자연수니까 일단 3 있죠? 그 다음에 5씩 더 하시면 되겠죠? 5씩 더해서 이런 느낌으로다가 되셨나요? 그럼 3, 8, 13, 18 이런 애들은 다 5로 나눈 나머지가 3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100이요 100. 100은 5로 나누면 나머지 0이죠? 그럼 99는 어떻게 돼요? 5로 나눈 나머지가 4죠. 그러면은 98은 뭐다? 5로 나눈 나머지가 3이 되겠죠. 그쵸? 1씩 줄어들어서 이렇게 B의 마지막 원소는 98이 될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이거 원소의 개수를 세시면 되는데 이거 원소의 개수 세실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단 3은요 5 곱하기 0 더하기 3이죠. 8은 뭐예요? 5 곱하기 1 더하기 3이죠. 쭉 가서 98은 뭐다? 5 곱하기 얼마죠? 그쵸? 19 더하기 3이죠. 5 곱하기 19 더하기 3. 5 곱하기 20이 100이니까 5 곱하기 19는 95잖아요. 거기다 3 더한 거죠. 자, 그럼 이거 원소의 개수 어떻게 세주냐? 자, 5 곱하기 0 더하기 3, 5 곱하기 1 더하기 3, 그 다음 거 5 곱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해가지고 0, 1 해가지고 19까지 가죠. 그럼 0부터 19까지 정수 몇 개다? 20개죠. 그쵸? 1부터 19까지가 19개잖아요. 근데 0까지 포함하니까 20개예요. 그럼 여기 원소 총 몇 개다? 20개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A와 B의 원소의 개수들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요, 요거 NA 더하기 NB에다가 마이너스 NA 교집합 B 하면 구하실 수 있는데, A, B 원소의 개수는 이미 구했죠.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된다?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A와 B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요거는 7의 배수면서 5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자연수를 찾아주면 끝나는 문제죠. 이걸 뭐 식으로 찾아도 괜찮으려나? 네, 근데 이렇게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냥 빨리 한번 찾아보려면요, 자, 요거 그냥 직접 찾아볼게요. A 교집합 B. 자, 일단 B에 있는 원소들을 보면은 1의 자리가 전부 다 3, 8로만 이루어져 있겠죠. 그쵸? 그래야지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7의 배수 중에 1의 자리가 3이나 8인 애들만 모아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7의 배수 하나씩 세볼게요. 7, 14, 21, 그리고 28. 8로 끝나죠? 그 다음 35, 42, 49, 56. 따라오고 계시죠? 63. 그 다음에 70, 77, 84, 91, 98. 딱 요렇게 3개만 3이나 8로 끝나네요. 그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다? 3개다. 자, 그러면은 NA 14였죠? NB 20이었죠? 교집합 원소의 개수 3개입니다. 그러면은 끝났네요. 그쵸? 괄호 안에 있는 거 31이니까 99에서 빼주면은 68이 되네요.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 총 68개다. 이렇게 해주시면 끝납니다. 되셨나요? 아마 14번이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많이 어려우신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할 때 무작정 식으로만 푸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뭐 100 미만의 자연수 중 7의 배수, 7의 배수니까 뭐 7K로 나타내고 5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자연수도 뭐 5L 더하기 3 뭐 이렇게 나타내고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보시는 게 편한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적당히 이렇게 그냥 숫자 몇 개 찾아가지고 푸는 방법으로 한번 해봤고요. 네, 이게 좀 어려우시면은 A와 B의 원소들을 사실 직접 다 찾아보셔도 의외로 할만합니다. 네, 뭐 모든 문제가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 중에서도 약간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 정도로 해주실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는 명제 문제 풀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